자,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실무편. 오늘은 상가 임대 계약을 하게 될 때 외부 시달 특약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떤 뭐 상가에서 식당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했던 거는 체육관이나 중개사무소 또는 이런 학원 등 이런 거는 임대 계약을 몇 거 해봤는데요. 오히려 식당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내용에도 많이 이거 예정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A의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3층짜리가 있는데 지금 알파란 세입자가 1층에서 뭔가 영업을 해서 상가 임대 계약을 하고 있어요. 임대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개업공유사 갑이 요거에 대해서 B에게 이걸 상가를 매매시키는 게 아니라 알파에게 있던 상가 임대 계약을 베타에게 넘어가면 이런 경우에 계약서는 두 개로 작성됩니다. A와 알파 사이에 임대 계약이 작성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작성돼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쓸까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다시 상가에 대한 시설비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초보자들은 이거는 거의 100%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부에 있는 거에 대한 건 시설 권리금 계약이 되는데 외부 시설 등에 대한 특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알파가 여기서 지금 현재 장사를 해서 내부 공간을 얻는 건 좋은데 간판 등에 대한 얘기가 붙을 때예요. 여러분 이거 외부에 이제 간판 같은 걸 붙여야 되는데 외부 간판을 붙이는 그런 스페이스 공간 등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건물 임대계약 맺은 내부 공간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현관이나 들어가는 전면부나 이런 데 간판은 자기 점포니까 임대계약 맺은 사람 붙이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여기 건물 위에다 간판을 좀 크게 붙이거나 돌출 간판을 붙여서 알파가 영업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임대계약서를 쓰게 될 때 이러한 외부 간판을 어느 부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임대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기로 한다. 이런 동의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다 쓰고 나면 주인이 간판 못 주게 한다. 뭐 나 인테리어다 싸움 나고 멱살잡이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리고 꼭 불통이 너 뭐 수수료 얼마 먹었어 이렇게 해놓고도 한 거야 이런 소리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외부 간판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A는 얘 계약하면서 그냥 이걸 띄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2층에 있는 내가 잘 아는 미용실 아줌마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계약 끝나자마자 이 간판 있는 거에 대한 건 없어. 이제 알파는 베타로 바뀌었고 나는 알파가 여기다 간판 붙이는 건 동의했어도 베타 임대계약을 한 거에는 이거는 나 동의 안 했어. 이러면 이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는 이런 시설 등에 대해서는 어떠할 것인가? 새로 한다면 동의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주인은 임대계약에서 이런 부분 간판 있는 건 동의하기로 한다. 이거는 꼭 써놔야 돼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 외부적인 시설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대지가 있으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다 어떻게 해요? 1층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데크가 있잖아요. 데크. 그럼 이런 데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외부 시설에 대한 데크 같은 거. 엊그저께 제가 영상 찍은 테라스. 이런 얘기 있어요. 테라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데크 같은 시설물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해요?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요거에 다시 임대계약에서 이런 데크 설치에 대해서 베타 데크 설치에 대해서 A는 동의하기로 한다. 써야 되고 알파가 매매 계약하고 알파 베타 사이의 시설비 권리금 계약서에는 데크 설비에 대한 것도 다 사진 찍어서 넘기는 걸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볼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이런 데크나 외부 간판에 대한 인허가 여부. 즉
적법성에 대한 얘기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에 제 경우가 그랬어요. 체육관을 인수했는데 간판이 없고 앞에 흰색 스카시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딱 해서 이렇게 스카시라고 해서 간판 대신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청에서 걸린 겁니다. 위법 광고물이라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돈 주고 다 샀는데 이거 실버 권리금 인수했는데 위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치우려고 보니까 이걸 또 복잡해요. 이게 뭡니까? 사다리차 불러서 떼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다 스카시가 많은데 왜 내만 걸렸을까? 근데 그때 너무 웃겼습니다. 그때 이제 대전에 갈마 헬스클럽이라고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 갈마 아팠던 공무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해당 구청 공무원이었거든요. 아 이런 교환데 이거 어떻게 하니까 웃기네 막 전화하더라고요. 말은 더 주니까 샘플 한 2개 걸른 거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전시행정이죠. 벌써 이제 30년 전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고 창문 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창문에 붙어있는 스카시 간판 쪽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종이를 이렇게 대고 바깥쪽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제출해서 치웠다고 하니까 그걸로 넘어가고 말았거든요. 그때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이 이런 외부 간판이나 데크 같은 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거기에 보면 커피숍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놨을 때 안양시 같은 데는 이거 영업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거 시설비 권리금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한 건 좋지만 거기다가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건 못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럼 이런 거는 뭡니까? 적법성에 대한 얘기는 문제 삼아서 얘기해 줘야죠. 확인설명서에. 내부 공간 임대했고 바깥에는 데크가 3평 정도 있지만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음. 이런 정도 써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써놔야지만 일단 눈치껏 영업하는데 걸리게 됐을 때 괜히 불똥이 여러분한테 튀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가 임대 계약을 하게 될 때 외부 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특약은 베타와 임대인 사이에서도 중요하고 기존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는 다 써야 됩니다.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에 있는 거. 외부적에 있는 게 뭡니까? 외부 공간에 있는 게 간판 같은 거, 야외 데크 같은 거. 이런 거 계약 썼을 때 잘 써야 됩니다. 나중에 계약해놓고 계약 깨고 싶으면 바깥쪽에 데크 이렇게 있어서 난 여기다 테이블 5개 놓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된다던데 나 이런 거만 안 했어. 이런 소리 하면은 되게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이런 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둘 사이의 문제지만 이 계약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베타가 딴소리하지 않게 완벽하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받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간판이 이 공간을 벗어나서 여기 도시개설 도로가 있다면 도로 등에다가 간판 표지편을 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요? 인도 조명 받은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인도 조명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베타가 이걸 가져갈 것인가 말 건가 써줘야 돼요. 그럼 인도 조명화를 베타로 바꿔서 시설비 권리금에 이것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건 안 하겠다면 가치를 빼고 나머지 시설비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공간의 건물 외부에 있는 임대 공간이 아닌 외부에 있는 것과 또 아예 그 대지 공간을 벗어난 곳에 있는 외부 시설에 대한 계약들을 여러분이 특약으로 잘 써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실무에 대한 상가임대차, 외부 시설에 대한 특약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줘야 되는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